안녕하세요.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브룸버그가 최근에 12월 15일부터 이제 18일까지 3일간이네요. 설문조사를 했어요. 조사 대상은 이제 경제 전문가, 정권 전문가라고 보면 되겠는데, 근데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들이 많아요. 그 다음에 지역별로 보면 북미 지역 캐나다하고 미국인들이 한 44% 참여했고, 유럽의 이제 경제 내지 정권 전문가들이 한 37%, 그 다음에 아시아에 한 10%, 기타 중남미도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중복 답변이 가능한 그런 설문조사였어요. 근데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인플레이션, 공급망도 같은 얘기인데 그 두 개를 합하면 약 한 36%가 인플레이션이 내년 증시를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다.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, 지역에 따라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. 그게 답변에 한 2.0% 정도 나왔어요. 그 다음에 이제 국지 전쟁인데 중국하고 대만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.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한번 전쟁이 있지 않겠느냐. 그 두 개를 합하면 약 한 50% 정도의 답변이 있었어요. 둘 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수는 진정될 거라고 보는데, 또 답변자들은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한 26% 정도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이제 한 13.5%, 그 다음에 금리인데 시장 금리일 수도 있고 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도 할 수 있으니까요. 또 이건 또 인플레이션하고 관련돼 있어요. 여하튼 금리 문제를 지적한 사람도 한 25%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특이한 거는 제가 한번 소개한 바가 있는데, 가상자산이 이제 거품이 붕괴됐을 경우에 이 금액이 이제 과거와 달리 적지 않다는 거죠.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, 이것도 이제 지적을 한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 빠지긴 한데 중국 경제에 포함된 것일 수도 있고요.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금리가 이제 많이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면 부동산 시장도 일부 지역에서는 충격을 줄 수 있겠죠. 마치 이제 특히나 일부 지역에서 이제 외환 문제, 금리 문제, 환율 문제가 대두되듯이, 여하튼 그 지적한 내용들이 지역별로 보면 설득력이 있는 그 얘기들이 다 있어요. 그렇다 하면 이제 우리 정시에 미치는 영향, 미국 정시에 미치는 영향,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, 조사 결과를 보면 발생할 확률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만 문제가 돼도 세계 정시에 충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다. 그렇지만 또 오늘에도 그 위험은 계속 있었으니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올라갔는데,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? 근데 이제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이거든요. 올해 5% 오른데 더하여 또 추가적으로 한 5% 오른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심각하죠. 그거는 이제 실질 소득 감소도 문제가 되겠지만 금리 문제도 수반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도 가볍게 생각할 건 아니다.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보면 미국은 그나마 견뎌낼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겠지만은 나머지 지역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하는 물가 상승률이 되겠죠.
그러면서 금리까지 상승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, 그리고 또 외환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원래 추가적인 인플레이션과 또 이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이나 중앙은행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은 앞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, 그래도 약 한 863명이 참여를 했는데, 설문조사에.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 거품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하는 거는 뭐 상당히 의미하는 바 커요. 이해관계자들은 내년에 1억 가고 2억 간다고 얘기하겠지만은, 그러나 이제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거품 붕괴에 그 배팅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이제 위험이 될 수 있는데,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보면,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큰 흐름이 이제 바뀔 수는 있죠.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 중에 어느 하나가 발생해도 증시 전체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제 문제죠. 그래서 지금 요 근래에 미국 그 국공채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국채 10년물도 그렇고 또 물가가 오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리가 제대로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요.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건데, 제가 앞 시간에 이 부분은 강조를 했어요. 강조를 했는데, 그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그 거품 발생 주식, 그 주식이 오히려 많을 거예요. 지금은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.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은 맞다. 왜냐하면 실현 가능하다는 거죠. 현실화될 수 있는 것들이다. 지적한,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리스크라고 지적한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다는 거죠.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실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. 또 일부 지역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는 거고, 국지전쟁도 뭐 중국과 대만은 모르겠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, 그러면 이제 정시 충격은 큰 충격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충격이 있을 때는 항상 거품이 많이 발생한 주식이 하락폭도 큽니다. 그러니까 10년을 주기로 나타난 현상에서도 가격 하락률이 다 다르거든요. 그때마다 공통적인 것은 거품이 많이 발생한 주식은 하락폭도 컸다. 그러니까 40%만 평균 하락하더라도 그런 주식들은 80% 하락했다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만 하더라도 차가 팔리겠어요?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열거한 그 중에 하나만 발생해도, 특히 중국은 뭐 그 중에서 많이 노출돼 있어요. 국가별로 보면 인플레이션에도 중국은 노출돼 있고, 전쟁 위험에도 노출돼가 있고, 그 다음에 뭐 또 가상자산은 뭐 중국에서는 지금 우려할 바는 아닌 것 같네요.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인데, 근데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전쟁 위험을 합하면 거의 뭐 한 86% 리스크니까, 그 중국 경제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한 90% 이상 위험에 노출돼가 있다. 이 얘기는 중국 관련 의존도가 높은 국가 경제, 한국도 포함되겠죠. 홍콩이라든지. 홍콩은 항생지수가 이미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어요. 내년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. 그 다음에 한국 정시도 정권 전문가들은 뭐 그 막 추천하고 이러지만은 그 정권 전문가 863명 답변은 중국만큼 위험한 곳은 없다. 그 얘기는 반대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 한국도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
그럼 여기에는 한국 금리, 한국 부동산 시장까지 포함되어 있고, 경우에 따라서는 외환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한국의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. 그 브룸버그 조사이지만은, 왜냐하면요, 이것들 중에 실제 현실화될 확률이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.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발생해도 중국 경제와 그 다음에 한국 경제에 크게 위험이 나타날 거다.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은 위험이 덜 하겠죠. 그래도 미국이라는 거죠. 그래도 달러다. 그리고 그 디카플링 현상, 경제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미국이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. 또 미국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주와 국공채 중심으로 자산시장이 재편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미국도 예외가 없을 것 같아요. 결국 정리하면 내년에 이제 그 증시 충격이 반드시 한두 번 나타날 것이다.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거품이 발생한 주식들은 이제 가능한 멀리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.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하튼 경기가 망가지면 결국 반도체 시장도 위축되거든요. 그러니까 반도체도 거품이 발생한 반도체는 위험하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를 좀 지적한 이유이기도 하고요. 아무리 좋은 주식도 위험이 닥치면 거품이 발생한 만큼 많이 빠진다 라는 얘기를 했고, 테슬라도 마찬가지고, 나머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NFT도 마찬가지입니다. 가상자산을 지적했다는 것은 리스크 요인으로 NFT에 대한 지적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그것도 그 원리는 비슷하거든요.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 NFT도 똑같다. 그러니까 내년 정시는 결국은 은행이나 그래도 그나마 가장 안전하니까요. 그 다음에 국공채, 그 다음에 주식이라면 미국 주식, 그리고 가치주, 뭐 한국 같은 데는 뭐 삼성전자 등 몇 개 기업들, 그 중심으로 자산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